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7월 15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흐름도 어제하고 조금은 비슷하게 움직였었고 장 막판 1시간 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0.4% 상승과 함께 오늘 3215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1.7% 급등과 함께 지수 자체가 굉장히 보기 드문 우상향 흐름이 나왔습니다. 별다른 변동도 없었고요. 오늘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우상향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코스피 내에서는 과거 주도주 있죠. 지금은 다소 평이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상반기에 시장을 많이 주도했던 업종들 조선, 방산, 원전 오늘은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고요. 또 반도체 안에서는 오히려 하이닉스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2차원지 관련주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쪽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도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까지 외국인의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2,8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2,3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서 오늘 1,000억 이상의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처럼 빨간불이 들어왔던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풍산, 카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27%, 그리고 S&P 500은 0.1%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는 0.2%로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그 등락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요. 반대로 반도체는 0.8%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나요? 주가에 비교적 조정이 들어왔던 것이 어제 지수가 조금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전날과 비슷하고 대만은 0.6%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만에 중국 증시가 오늘은 0.9%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몇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밤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이고요. 그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예상을 하는 물가지수는 2.6%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물가지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다가왔었다면 지금 미국에서 꾸준히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 때문에 시차상으로 볼 때도 이번에 발표되는 물가지수부터 실제로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지수가 튀어오른다는 것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워질 수가 있고 최근에 많은 시장 흐름들이 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고점 부근에서 또 강력한 차익 매물이 한 차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경계해보자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 중심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계속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이 추세 있죠? 이 추세가 깨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한 번씩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들어올 때 그 추세 하단에서는 또 충분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한번 말씀드렸었죠. 21선과 추세선이 맞닿아 있으니까 다음날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렸었고 다행히도 그 추세를 따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SK 하이닉스 쪽에서 2.6%의 약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위치가 신고가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쌍봉이라고 하죠. 그 쌍봉을 형성한 위치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주가가 더 뻗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전 고점에서 뭔가 부딪히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또는 생각보다 빠르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한다면 투자 심리는 돌파 쪽에서 매물에 부딪히겠다 또는 직전 고점이 저항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 쌍봉 위치가
라운드 피겨 가격 3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항으로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키움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HBM3 시장에 진입이 예상이 되고, 또 삼성전자 HBM4에 대해서 샘플 공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하이닉스의 위치가 조금은 위태로울 수가 있다 라는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오히려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런 의견이 소수의 의견입니다. 저는 HBM 시장에서 선두주자 하이닉스의 견조한 흐름은 하반기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은 국내의 대표적인 HBM 관련주 엔비디아 바운드리에 들어와 있는 세 종목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죠. HBM 쪽에 TC본더 장비를 제작하는 한미반도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앞서 두 종목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작년 6월에 고점을 형성했지만 한 번씩 올라갈만 하면 또 급락이 나오고, 또 올라갈만 하면 또 급락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그건 바로 꾸준히 경쟁사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만들었었고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노렸었던 TC본더 장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비전의 자회사에서 이쪽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또 어제는 LG전자가 뛰어들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양산을 목표로 하는 것은 2028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시장은 보다 이런 부분에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리포트들을 참조해보면 아무리 경쟁사가 많이 생긴다고 해도 당분간의 한미반도체 입장은 굳건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작년 6월에 고점을 진작에 돌파했고, 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작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지금 한미반도체를 보면 별다른 반등이 나오지 않은 위치란 말이에요. 결국 그거는 꾸준히 경쟁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시장의 우려감이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이닉스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하반기쯤에 삼성전자 쪽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된다면 과연 하이닉스가 꾸준히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어쩌면 과거의 폭발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구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한미반도체 흐름을 보신 것처럼 어쩌면 올해 말이 다가올수록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어쩌면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해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흐름을 조금은 참조해보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반기에는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뉴스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기대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몇 개 보면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몇 개 업종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산에너빌리티, 오랜만에 5.8% 급등과 함께 두 번의 쌍바닥을 형성하고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로 조만간에 채권 원전 수주 가시화 전망이 나오면서 많은 증권사에서 꾸준히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 또 동유럽의 세르비아라는 국가가 있는데 15년 뒤에 원전 시대를 열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대형 원전부터 SMR 원전까지 지금 공개적으로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중에 하나로서는 프랑스, 러시아, 한국, 이런 나라들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4일간의 파란불을 맞추고 오늘은 오랜만에 5%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D&D 파마텍이에요. 오늘 위에 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말고도 펩트론이라든지 또 그리고 블루엠텍, 다양한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났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도 한 가지 재료가 있었죠. 최근에 나스닥에 상장한 비만 치료제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메세라라는 기업인데 얼마 전에 알파벳이 이 기업의 지분을 대량 취득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때문에 D&D 파마텍을 중심으로 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D&D 파마텍은 조금 전에 메세라 기업이 있었죠. 알파벳이 지분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과의 꾸준한 협력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의 지분 투자가 기대감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됐고, 또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오늘 수급이 몰렸었던 대표적인 이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업종들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또 오늘 밤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시고요. 부디 별일 없이 시장의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